6월 23일 목요일. 어제는 너무 일이 바빠서 이번 주는 지난 일요일에 시골에 좀 부모님 그리고 아버님의 산소를 다녀오면서 몸살이 좀 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또 어제와 그저께 어제는 또 일이 너무 바빠서 이제사 영상을 켰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강하게 대두가 되면서 상승을 거의 다 반납을 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였었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의 이러한 급락의 징후는 기업적인 문제는 환율의 문제에 영향이 크죠. 외국인들은 과거에서부터 기업의 펀더멘탈 차원에서 환율이 올라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서해안에 미사일을 쏜다, 동해안에 미사일을 쏜다라고 해서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그렇게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그러한 미사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약하죠. 과거에는 그러한 모습의 개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했었고, 외국인들은 되레 그 모든 물량을 받아갔었죠. 그러면서 수익을 내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시장을 매도하는 모습은 단 하나이죠. 전쟁의 가능성은 없고 기업의 펀더멘탈 차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익이 악화되는 그 부분이 제일 크다. 현재는 외국인이 환율로 인해서 매도하는 모습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년 반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차익 실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투매의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신용의 투매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글로벌 전체적인 금리 인상,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고 연말까지는 큰 변함이 없이, 물론 금리 인상 폭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좀 낮아지겠고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은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0.75%였었고 파월의 의장은 다음 달 7월 28일이죠. 그때도 0.75%의 가능성은 열어두었지만 0.5% 정도도 생각을 하면 가장 높은 확률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 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저는 어느 정도 시장의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이렇게 됐는데, 의외로 우리 시장에서는 폭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용융자의 투매 부분인데요. 이것을 보더라도 고객 예탁금은 우리 시장이 56조 9,600억 원, 57조 원에서 조금 줄어든 모습이죠. 한편 고객 예탁금이 줄어든 것보다는 신용융자 금액이 줄어든 것이 훨씬 크게 작용을 합니다. 현재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어제의 물량이 이제 내일 정도의 이 지수, 이 금액이 변동이 되겠죠. 현재 신용융자 금액은 22조 원대에서 현재 19조 2275억 원. 저는 올 초부터도 지속적으로 신용융자에 대한 20조 미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이 주가 바닥권에서 투매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19조 원도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정도라면 이곳이 19조 원 이하로 18조 원대로 신용융자 금액이 낮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환율을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4.2원이 오른 1,300원이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다시 급락으로 진행이 되죠.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식담보대출에 이러한 부분들 계신 분들 또는 신용을 쓰신 분들은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길 반대 매매를 당하죠. 반대 매매라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가의 주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그것을 수급을 받을 힘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추락을 하다 보니까 연동이 되어서 지수 역시도 급락의 모습을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살펴보면 6월 들어서 급락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올 1월 26일에도 FOMC 금리 일정에 대한 그리고 연초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있어서 특히 여러 가지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부분, 횡령 직원의 횡령, 또 매드팩토의 식약처의 거절.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1월 18일 정도인가요? 신라젠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신라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연초에 이렇게 제약바이오 그로 인해서 지수 역시 급락의 모습을 보였었고요. 정작 2월 24일인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러한 공습, 침공에 있어서는 지수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제 6월 들어서 6월 14, 15일이었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40년 내 최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40년 내에 가장 급등한 모습 이러한 부분으로 금리 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끝은 다가오고 있다. 끝없이 추락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 부분이 오늘이 6월 23일이죠. 이제 한 달 뒤 그리고 5일 7월 28일까지는 하방의 움직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매, 신용 또는 주식담보대출 등등의 그러한 모습이 시장을 왜곡하는 모습. 따라서 이런 시기는 현금 거래자분들은 저점, 분할, 여러 번에 걸쳐서 저점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상승이라든지 하방에 이제 하락이 멈춰주고 상승의 물결이 나오게 되면은 단 하루 이틀 정도 만에 수익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장보다는 HLB와 그룹주들의 움직임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것은 HLB 그룹주의 종목들의 특징은 신용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용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HLB 신용 시장을 보겠습니다. 0.15%죠. HLB 제약 1.15%, HLB 생명과학 0.66%, HLB 테라퓨틱스 0.99%. 어제의 HLB 테라퓨틱스가 HLB 자회사 이뮤노빅 테라퓨틱스에 400억을 투자한다. 이로 인해서 그러한 것은 이뮤노빅 테라퓨틱스의 8월 달에 교모세포에 대해서 임상 이상 결과에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시장에서 수급이 불러오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스닥 상장 추진하게 된다라면 HLB 테라퓨틱스 또는 HLB의 주가의 움직임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7월 28일에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면 금리 인상은 FOMC는 9월 달 정도에 있기 때문에 8월, 9월 초, 9월 달에 또 이제 임상 모멘터 유럽에 SMO가 가지고 있고요. 7월 말이라든지 8월경에는 또 2분기 실적 발표, 어닝한 모습의 HLB 또는 테라퓨틱스, HLB 생명과학의 그런 유의미한 그런 매출 부분, 임상 모멘텀 등으로 인해서 8월 또는 9월 달까지는 긍정적인 모습. 그래서 현재는 금리 인상의 압박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된 모습에 저점 분할 매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21%인데 정확하게는 연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위메이드 한때 25만 원 정도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되었죠. 최근에 모든 종목들이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3년째 이상을 하고 있는 그래픽 관련의 종목도 역시 이렇게 3년 내 최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등등 아닌 것이 아닌 모든 종목들이 고점 대비에 50% 이상의 하락의 모습을 현재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토스도 이제 서서히 하방 경직의 모습을 거래량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쌍봉의 모습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시장에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관계로 오늘 또 역시 8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되면서 가장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제의 기사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HLB 미국 자회사에 이뮤노믹에 400억 원을 투자를 한다. 선제적인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LB 그룹 계열사 HLB 테라퓨틱스가 HLB 미국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에 투자를 합니다. 테라퓨틱스 엘테라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뮤노믹과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서, 바인딩 텀 시트를 체결했다라고 어제 밝혔고요. 이번 투자는 이뮤노믹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엘테라는 이뮤노믹이 곧 종료되는 8월달 발표한다라고 그러는데 나와야겠죠. 윌리엄 헐 박사는 지난해 12월 말 환경의 인터뷰라는 곳에서 올해 4월 정도에 교모세포종 함망 백신 ITI-100 임상 이상의 결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8월 경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과연 잘 진행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뮤노믹이 곧 종료가 되는 교모세포종 ITI-1000의 임상 이상에서 1차 유효성 지표를 충족하게 되면 바로 투자의 본 계약을 맺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ITI-1000의 조건부 허가를 전제로 하는 기술 도입, 엘테라 자체 교모세포종 치료제의 OKN-007과 병용 임상 교모세포종 전문 연구기관 공동 설립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뮤노믹은 ITI-1000, 메르켈세 포함 항암 백신 ITI-3000 등을 개발하고 있고요. ITI-1000은 앞서 임상 1 이상에서 기존 표준 치료법과 비교해서 더 긴 생존 기간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대감이 저는 상당히 큽니다. 8월 엘테라는 자체적으로 안구건조증 치료제, 교모세포종 치료제 등을 개발하며 자체 교모세포종 치료제와 이뮤노믹 교모세포종 항암 백신을 병용을 하면 치료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러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안기용 엘테라 대표는 HLB 그룹 바이오 계열사 사이 협의를 통해서 신약 개발 성과를 높이고 재무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신약 허가와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높은 이뮤노믹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안 엘테라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권들은 일제히 강보합의 모습이 중국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시아 여타 대만의 가권지수 어제가 2.4, 어제는 우리 코스피가 2.7% 정도의 하락 그리고 4%대의 급락을 보였었던 것이죠. 급락의 원인 중에 하나는 신용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트남 현재 어제는 1.8%의 상승. 아시아 전체적인 장은 약보합이지만 중국의 증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이 3%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1.1%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대단히 급락의 양상 그리고 거래량이 대단히 줄어듭니다. 투자에 위축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는 이것을 보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날이 언제인가? 요 날이 6월 17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나스닥과 다우존스의 주가 바닥권에서의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조금 하방 경직의 위치 1500포인트까지는 한 번을 터치했었죠. 나스닥은 현재 저는 올해 한 번 정도는 10,000에서 1500 정도. 그러면 고점 대비 대략 35%에서 37% 정도까지 여기 일봉을 보게 되면 요 모습에서 현재 이곳 1500, 10,000포인트가 고점 대비 그로아와 같은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지수 하락이 좀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목요일 이후 FOMC 금리 결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 거래량을 보고 그랬었던 부분이죠.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1.33% 11,200포인트까지의 나스닥 지수의 모습을 보였는데 종가 무렵에 이렇게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약보합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들었던 모습이죠. 다우존스 역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우존스는 거래량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면서 지수 저점에서 3만 포인트 아래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었죠.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의 경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수 캔들로서는 양봉의 모습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그리고 아메리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한다라면 멕시코가 2%의 하락 그리고 캐나다가 1.32%의 하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아메리카는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럽 증시 역시도 약보합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만 어제 3%대의 하락이지 다수의 나라에서는 1% 근방에서 업앤다운으로 이렇게 지수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를 본다라면 독일의 닥스 30이 1%대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사실이고요. 나머지는 1% 미만에서 바닥 다지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편 우리 시장은 이렇게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값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도 유가가 안정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2.52%의 하락을 보인 배럴당 103.51달러, 얼마 전만 해도 122달러를 터치를 한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만이 4.3원이 오른 오늘 1,300원을 돌파한, 그래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한번 시장을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의 현재가 거래소에서 2,300억 원의 순매도, 개인 투자들의 1,797억 원, 이 부분들은 현금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신용 융자의 투매 물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는 것 중에서 사고 팔고 개인들 간의 제로섬으로 본다라면 그로 인해서 이렇게 코스닥이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은 50억 원의 순매도, 기관 투자가 138억 원의 순매도를 보임으로써 마치 개인들이 많이 순매수를 해서 상승할 것 같지만 이 개인들 속에서의 악의 다툼, 그로 인해서 3.45%, 49 현재 한시를 좀 지나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시기는 생업에 열중을 하시면서 신용 물량인의 이런 급전으로 인한 피투자라는 부분은 대단히 고도의 전략적인 기술이 필요하는데 주식을 얼마 되지 않으신 20, 30대 분들이 이 신용의 영혼을 모아서 끌어당겨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인내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상환을 하시는 것이 투자를 떠나서 정신건강으로 대단히 유익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급락의 원인이 투매로 저는 그리고 환율의 문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HLB 투자자분들은 33,000 이하 다 여러 번에 걸쳐서 가장 저점, 혹시 이곳까지 올까라는 정도로 걸어두면서 저점 공략을 한 달 정도를 조금 2, 3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어서 한다라면 8월의 이후에서는 큰 수익권으로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분봉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HLB는 현재 2%대의 57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32,000원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3,000원 이하에서는 저는 분할, 여러 번에 걸쳐선 분할의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생각은 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여기 조금만 넓게를 본다라면요, 최근에 요 모습 11,000원대 이하라든지 요 모습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 여러 차례에 걸친 7월 28일 금리 인상 결정까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노토스도 서서히 이제 7,000원 근방 정도라든지 요 부분에서는 하방 경직에서 다시 한번 껑충틸, 그러나 현재는 투자 주의 상태가 되겠죠. 최소한 저거는 타이틀은 벗어놓고 움직임이 어느 정도 반등 또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도 올 법하고 마지막 설거지를 하는 법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 것이고요. HLB 제약도 12,000 이런 언저리에서는 이 부분이 서서히 하방 경직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테라는 다시 양봉에서 음봉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역시 이것도 저점 잘 공략을 해 보시기를, 최근에 11,500원까지를 이렇게 지난 17일 정도에 하락을 했네요. 요 근방 정도라면 여러 차례 나누어서 8월 이뮤노믹의 그런 임상 이상 발표로 인해서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어려운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 맛점 잘 하셨으리라 보고요. 남은 오후 시간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생업에 열중을 하는, 그러면서 모바일 폰이라든지 HTS는 조금 멀리 하는 그러한 모습이 투자에 조금 정신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 잘 극복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